말 한마디의 힘.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하고 반대로 큰 용기가 되어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요. 저는 종종 부모님께 했던 무신경한 말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오랫동안 제게 헌신하신 것은 있고 서운한 점만 크게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했죠.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작은 실수 하나도 가혹하게 채찍질합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생사를 오가기도 하죠. 옛 어른들의 말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발 없이 천리를 달려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좀 더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날선 말은 줄여야 합니다. 인간은 대화 없이는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에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가 말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글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 여기서 다시 소개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게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박준 시인의 에세이 웃나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에 수록된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저자는 특유의 감성으로 인생과 인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글을 쓰는데요. 많은 분이 좋아하시지만 저 역시 시인의 팬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을 보며 늘 감명받곤 하지요. 시인의 표현처럼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겐 유언이 될 수도 있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걸까요? 생각 없이 뱉은 말,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해 던진 비수 같은 말이 누군가에겐 내게서 듣는 마지막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입을 여는 게 두려워집니다. 말은 대개 사람의 위에서 태어나 귀에서 죽지만 어떤 말은 죽지 않고 마음속에 살아남는다는 것. 그렇다면 제가 한 말들은 어떤 이에게 가닿아 어떻게 살아있을지 생각하게 되네요. 마음속에 예쁘게 놓여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을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오물로 남아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을지 말이죠. 가만히 시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얼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애정어린 진심의 말들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마음의 사랑을 솟아나게 할 테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작가인 이병률 시인은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에서 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 귀에는 아무 말도 아니게 들릴 수 있을 텐데 뱅그르 뱅그르 내 마음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 말일 뿐인데 진동이 센 말. 그 말이 나를 뚫고 지나가 내 뒤편의 나무에 가서 꽂힐 것 같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 나에게는 딱 꽂히는 말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이 마음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말일까요? 종종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에겐 아버지의 믿는다 라는 말이 마음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말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괜찮다는 말도 좋아합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말 같지만 많은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우리는 괜찮아? 라고 안부를 묻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를 하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그 사람 참 괜찮아 라는 표현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생겼어, 그 사람은 재밌어 라는 식으로 구체적 장점을 언급하면 왠지 다른 단점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니까요. 괜찮다는 말에는 많은 부분을 긍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저 역시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땐 또 어떤가요?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일일 겁니다. 어떤 자세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잘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무섭다. 귀 열고 허리 펴고 상체를 조금 상대방 쪽으로 기울인 채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열린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삼킨다. 그날이 꼭 그랬다. 나영란 작가의 에세이 직장 생활의 맛의 일부입니다. 7년간의 직장 생활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담은 책인데 관계에 관한 이 문장이 참 와닿더군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 정말로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삼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 통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 경험 속에서 관계는 더욱 따뜻해지고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말도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깊이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 역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죠. 저의 첫 책 제목이 나에게 고맙다입니다. 돌이켜보니 다른 사람에게는 상냥한 분들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고맙다라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나에게 고맙다의 일부 문장을 공유합니다. 이 글이 너무나도 소중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그 말들은 정작 너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상대방에 건네던 말들. 괜찮니?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이미 넌 충분해. 이 모든 말들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줬어야 했다.